안녕하세요. 한편의 영어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은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2026년 그래서 한국사를 저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에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는지 1년 전체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에 2024년부터 해서 5년에 여러분들 정말 저를 많이 믿어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저뿐만이 아니라 방문각 교수님들이 정말 또 좋은 성과를 많이 낸 것 같아요. 요새는 그냥 방문각이 대세 아닌가? 방문각이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작년 교재들도 2025년 대비 기본서, 그 다음에 필기노트,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까지 다 일세 마감. 요새 사실 그렇게 교재들 일단 일정량 찍어놓으면 그렇게 이제 다 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일세 다 되고, 자, 교재들이 다 2세 이상씩 찍었어요. 그래서 2025년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래서 제가 대망의 26년은 더 또 열심히 전투적인 마음으로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단기간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 추세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직 시험 끝났을 때도 아직 제가 지금 커리큘럼을 촬영하는 이 시간은 아직은 지방직 시험은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국가직에서도 사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알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또 진짜 적중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감사 인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기쁜 2025년이었습니다. 특히 19번 대한광복회 문제는 오답률이 50%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같이 동영 연습했을 때 그냥 그대로 나왔잖아. 그래서 또 많이 또 인터넷에서도 또 회자도 되고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에 대세는 한국사는 사실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사실은 되게 당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은 시간을 한국사를 공부하고도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면 말씀드릴 건데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은 한국사의 목표가 그래서 사실은 100점이 아니에요. 110점, 120점을 노범석 한국사는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목당 100점 100점인데 무슨 100이 말도 안 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시험을 보면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보셨던 수능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1교시 언어 영역 끝나고 2교시 수리 영역 그렇게 가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시험지 5개를 던져주고요. 그리고 시간은 110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5과목을 다 풀고 OMR 카드를 내고 시험이 끝나요. 원래 예전에는 그나마 10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을 보면 여러분 1번 과목, 그러니까 내가 1, 2, 3, 4를 그 시험지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순서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1번, 2번이 어떤 과목이고 걔가 얼마나 빠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점수를 만들어내냐가 전체 시험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대부분 1번, 2번이 확실한, 그러니까 1번 타자, 2번 타자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서 되게 성적을 잘 내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건 굉장히 사실은 긴장되고 짧은 순간에 특히 공무원 시험은 다 끝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1번, 2번이 확실해야 돼. 그리고 1번, 2번이 빨리 끝내주고 점수가 확실하고 그러면 뒤에 3, 4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긴장감도 떨어지고 안정되고 그리고 약간 중간에 어려운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노범석 한국사는 실제로 100점이 아닌 더 이상의 점수 110점, 120점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커리큘럼이 진행될 거냐?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그 1년에 실제로 제가 하는 강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커리큘럼 강의를 제가 여러분 길게 찍으면 여러분이 과연 끝까지 볼까? 그래서 중간에 꺼버릴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그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사실은 커리큘럼 강좌고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강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뭐랑 또 이어져 있냐면 이 교재 문제랑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구성도 좀 짧게 제가 핵심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1년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7월부터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롭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둘로 나누어지겠죠. 일단은 4월 국가직이 메인이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이제 분들은 6월 지방직을 메인으로 하시고, 물론 4월과 직렬에 따라 4월과 6월 다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 전체 커리큘럼입니다. 전체 커리큘럼이고요. 자, 그래서 7월부터 우리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가장 기본반. 그리고 여러분 그냥 이름을 보면 이게 사실 요즘에 학원가에서 워낙 그 광범위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으로도 여러분 무슨 반인지 아시겠죠? 개념반인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주요한 기출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는 것까지 모든 게 다 갖추어진 가장 기본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인원반이에요. 그래서 7월에서 8월 개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심화반은 뭐냐면 잠시 후에 잠깐 말씀드릴 건데 요즘에 한국사가 거의 정치사 몰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번 8월 얼마 전에 끝난 국가직 같은 경우도 정치사 문제가 17문제였어요. 그리고 경제사 거의 안 나왔고요. 한 0.5점. 정치사랑 살짝 겹치는 거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사 빵. 그 다음에 문화사 3문제예요. 그래서 한국사는 크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사라면 거의 끝납니다. 됐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 아무리 2반도 그래서 당연히 2반도 거의 정치사 중심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경제사회사를 아예 안 볼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특히 문화사는 봐야 돼요. 그리고 문화사가 이번에 국가직은 3문제 좀 적었지만 근데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한 4문항 정도는 예상이 돼요. 근데 이 4문항에서 보통은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일 많이 틀렸던 한 2-3문제 국가직에서 국가직이 많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9번 대학경북회가 제일 어려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회자됐던 문제들이 문화사 문제랑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근현대사에서 하나쯤 그래서 뭐 이렇게 몇 개 회자됐던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문화사 문제가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엔 그랬어요. 작년 지방직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문화재, 법조사 8상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직, 2024년 국가직에서도 그 미륵사를 물어보고 미륵사지 석탑을 고르는 그 문화재 문제가 제일 변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화를 또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 2반에서는 아주 짧게 경제사회 문화만 합니다. 됐죠? 그리고 문화사 중심으로 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2반은 어떤 분들이 오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미 공부를 했던 N수생들. 특히 내가 수험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된다. 그리고 내가 기본 개념반은 좀 들었다. 그래서 한국사 좀 기본은 좀 돼 있다. 그러면 그러신 분들은 7, 8월에 다시 이제 정비를 하고 시작을 하실 때 그러니까 이 올인원반이 좀 분량이 좀 되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반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나는 좀 슬림하게 하면서 근데 사실은 한국사 좀 하지만 또 경제사회 문화사까지 완전히 다 잘하는 건 아니다. 그러신 분들은 2반에 오시면 돼요. 그리고 2반은 수업이 짧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올인원의 반보다 수업이 좀 더 작아요. 그래서 올인원 수업의 한 40%? 35% 정도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제사회 문화만 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7, 8월에 이렇게 개념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에는 다시 압축 요약하는 필기노트 반이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풀반들입니다. 그래서 이 반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각각 지금 시작하는 시간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2026년 대비 커리큘럼을 지금 확인하고 계시지만 이전에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정말 진짜 7월에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여러분 이건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12월까지 기본적인 내가 내용을 정리하는 거, 기본적인 내용 정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되냐면 각 과목, 주요 과목별로 기출문제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반, 그 다음에 기출반 듣고 내가 좀 제대로 좀 풀어보는 거, 요 정도까지는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12월까지 기본 내용 정리, 그러니까 내가 2026년에 합격하고 싶다면, 4월이나 6월에 합격하고 싶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월, 2월, 3월을 가면서 문제풀이 또는 여러분들 각각 필요한 특강들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만약에 한국사가 좀 내가 잘한다. 그리고 빨리 안정이 됐다. 점수가. 그러면 뒤로는 한국사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반들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반 정도만 하면서 계속 감각 유지하고 체크하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때까지 좀 정리가 안 되셨으면 1, 2, 3월에 제가 특강들을 또 추가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들으시면서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3월까지 최종 연습을 마치고 그 다음에 4월 첫 주가 보통 국가직 시험이거든요. 국가직 시험에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4월 국가직 끝나고 나면 지방직 문풀반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연습하셔서 6월 지방직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1년 커리큘럼을 제가 짧게 좀 말씀드렸고요. 각 반별로 조금만 더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수업을 여러분 그게 한국사를 너무 많이 들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니까 첫 번째는 개념반, 두 번째는 기출을 포함한 문제풀이,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은 전체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는 압축반. 그래서 크게 성격은 요 정도 3개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기별로 시즌별로 제가 특강들을 이렇게 무료 특강들 또는 필요한 특강들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요거는 사항에 맞춰서 필요하실 때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개념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올인원반. 그래서 얘는 제가 조금 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념 그리고 그 다음에 기출 유형,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모든 걸 다 담은 반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심화반. 그래서 요거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보통은 이 반에 대한 질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은 원래 예전에는 제가 수업을 안 했는데 최근 한 2년, 그러니까 정치사로 완전히 거의 집중화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전체 수업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올인원반을 한 80몇 강 정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90강도 했어요. 90강 넘게도. 근데 작년 강의 기준으로 해서 70강 정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근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면 강의 수를 더 줄일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게 70강보다 더 줄이자. 그래서 현재는 한 64강? 내지는 60강 초반대? 그래서 더 작년보다 강의를 확실하게 좀 줄일 생각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좀 강의를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사에서도 심한 내용은 조금 빼겠지만 왜냐하면 출제 경향에 맞춰서 근데 당연히 경제사의 문화는 조금 더 간략하게 하겠죠. 왜냐하면 요즘에 출제가 진짜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강의 긴 거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순이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의도 짧게 하면서 나올 거는 꼼꼼히 다 해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말이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트렌드를 좀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강의는 조금 더 슬림하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한국사 잘하고 더 완전히 고득점을 맞겠다. 그래서 경제사회, 문화 이게 출제율은 떨어지지만 여기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좀 나오지만 나는 그거까지 하겠다. 그러신 분들만 이 반을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분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는 현장에서 수업을 2회 하거든요. 그리고 대충 64강 정도라면 이 심화반은 전체 지금 계획이 뭐냐면 계획이 대략 한 27강? 그런데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25강? 요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보셔도 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 분량은 요 정도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9월, 11월 넘어가면서 기출도 좀 풀고 그 다음에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참 많이 수강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트렌드가 이 교재 나가는 매수를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기본서보다 많이 나가는 게 없었어요. 요거는 기본서로 하는데 요즘에는 제 책 중에는 필기노트보다 많이 나가는 책이 없어요. 요즘에는 정말 필기노트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노트로 그러니까 보다 짧게 빠르게 요약하는 반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그리고 필기노트가 워낙 분량도 작아서 좀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개념은 이렇게 한 3종류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든 반을 다 들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 이 둘 중에 하나만 들으셔도 돼요. 그 다음 하나 더. 이 반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반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한국사 공부했고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는데 그렇다고 7, 8월에 또는 뭐 9, 10월에 다시 또 정비하고 시작하는데 한국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좀 짧게 좀 심화된 내용을 보고 싶다. 좀 덜 나오던 거 그동안. 왜냐면 내가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맞추는데 경제사회 문화사가 나오면 확실히 부담은 되더라. 그러신 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입안에서도 경제사회 문화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입안에서도 경제사회 문화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워낙 제가 짧게 요약해서 압축해서 시험에 나올 것만 딱딱 말씀드리니까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약한다는 건 제가 그만큼 설명을 적게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아예 정치사를 빼고 경제사의 문화만 가지고 조금 배경도 설명하고 왜 그런지, 이 시대에 왜 이런 문화재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경제제도가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지 이런 배경을 조금 더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강의죠. 자, 이렇게 해서 개념반입니다. 자, 두 번째 2단계는 이제 문제풀이반인데, 그래서 올인원반은 뭐 한국사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한 편의 영화처럼 제가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개강을 하고 수업을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한국사를 무조건 다 외워서 끝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순진하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범 속 한국사의 전략은 뭐냐면 최대한 외우지 않고 하겠다. 최대한.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한 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이 제 수업의 지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객관식 시험을 많이 안 보셔서 그런데, 특히 한국사 객관식. 한국사 객관식은요, 무조건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주어지고요, 선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외운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료가 나오잖아요. 그럼 읽고 여러분 생각나시면 돼요. 근데 생각이 안 나도 선지에 힌트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선지를 보고 이 내용이 대충 이걸 보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냥 듣는 것만으로 문제가 풀리는 걸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전략은 발상의 전환. 외워서 끝내겠다가 아니라 최대한 외우지 않겠다. 그래야 수험 기간 전체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국사에서 점수를 내면서 시간도 세이브를 해야 여러분들이 요즘에 전공 과목들이 조금 어려워지는 추세거든요. 예를 들어 1행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학이라든가 또는 전공 과목들 또는 뭐 누구는 형소법, 형법, 뭐 또는 교정학 뭐 이제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조금씩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쪽에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분 점수를 만드셔야 합격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인원반이 이루어질 거고요. 실제 교재 구성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기출 제가 항상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출을 요약한 게, 그래서 가장 핵심 내용만 요람이라 그래서 먼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정리하고, 근데 요 내용이 본문에 또 구성돼요. 그래서 요람에서 일단 먼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구성입니다. 자, 본문 구성은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가독성이 좋게 최대한 여러 가지 시각적 자료들을 많이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은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기출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따로 이제 출제율이 높은 애들은 이렇게 교재에다가 제가 표시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끝날 때마다 제가 또 기출문제 풀면서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요즘 한국사의 특징, 이번에 국가직도 거의 대부분 다 자료 제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사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수업을 들으면 좀 이해하겠다. 그리고 내가 좀 보니까 알겠더라. 근데 이 수험 한국사를 준비하시는 분 중에 가장 한국사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은 사료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자료 제시형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료가 나왔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그냥 끝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사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암기하고 있으면 뭐예요? 아니, 뭐가 질문인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교재에다가 한국 여러 가지 사료들을 많이 넣었는데, 근데 문제가 여러분이 이게 자료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이 볼 게 많아지는 거잖아. 그럼 학습량 늘리는 거잖아.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어떻게 구성해놨냐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사료들을 순서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고등사료입니다. 그래서 고등사료 그냥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 교재에 보면 사료 중에 심화사료라는 애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진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사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 사료들이니까 교과서, 고등교과서나 또는 실제로 기출이 많이 된 건 아닌데
그래도 봐두면 좀 좋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 보시면 되냐면 한국사 공부가 좀 되고 어느 정도 좀 점수가 올라오면서 3회독, 4회독 이후에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순서.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어려운 내용들은 9급이 한국사라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 생각은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근데 한국사 진짜 좀 많이 이제 잘하시고 그 다음에 해독을 하다 보니까 기본 서류들도 뭐 다 알고 그런 분들만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 나는 100점 맞을 거다. 그런 분들만. 나머지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교재 안에 이 9급의 한국사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고등사료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자료, 그 다음에 뭐 정리 이런 거 최대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교재 안에 또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기출문제들은 그 각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아직 공부하기 전이죠. 이건 이제 수업 중간에 제가 풀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바로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릴 거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조건 다 외워야 그리고 내가 꼼꼼하게 다 알고 있어야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순진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하면서 바로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반은 아까 좀 설명을 드렸죠. 경제사회 문화를 집중적으로 하는 반이고요. 이 반은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반으로 시작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올인원반이랑 내 한국사에 좀 투자를 많이 하겠다. 내가 한국사 좀 많이 약하다. 그래서 올인원반이랑 동시에 듣겠다. 아니 뭐 그거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부터 시작하겠다. 이건 그렇게 스타트반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1회독, 2회독 이후 그래서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신 분. 이런 분들에게 짧게 경제사회 문화만 집중적으로 해서 고득점을 완성하는 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노트는 뭐 1년 중에 뭐 가장 저한테는 많이 나가는 교재고요. 또 많이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강의인데 아무래도 이 장점은 압축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100몇십 페이지에 모든 걸 제가 다 때려 넣었다는 거. 됐죠? 그래서 특히 요즘에 수험가에서는 또 이런 학습법이 많죠. 그래서 필기노트로 그냥 처음 아예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 필기노트 특징만 좀 말씀드리면 시중에 모든 필기노트가 가로로 누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책은 세로로 세워서 보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 그래서 제 필기노트의 특징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책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 세웠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물론 그 많은 저자들이 그리고 많은 한국사 선생들이 필기노트를 가로로 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누였을 때 페이지가 축소되고 그리고 보여주고자 하는 걸 보여주기에 좀 좋은 특징이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은 제공자 입장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실은 실제 매일 이 필기노트는 계속 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책이 옆으로 누워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무슨 말인지 진짜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책을 다 이렇게 세워서 보고 이렇게 좌우로 넘기는데 이 책만 위아래로 계속 넘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불편하겠어요? 특히 그나마 넘기고 밑에 쪽 공부할 때는 그나마 다행이야. 위에 쪽 공부할 때가 압권이에요. 그래서 막 스프링 철해요. 근데 스프링 철해도 마찬가지야. 밑에 스프링 오잖아.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가로로 세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기노트 안에 또 제가 요람이라 그래서 또 요약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 요약한 곳에 합격생들의 필기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합격생들한테 필기 받아서 매년 업그레이드 시키고 조심한 내용은 또 좀 정리하고 이렇게 계속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온 필기노트입니다. 그 다음에 제 필기노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의 필기노트가 이게 페이지를 줄이고 압축하다 보니까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를 거의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각적 자료까지는 다는 못 넣더라도 최소한 한국사는 요즘에 너무 사료 제시형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제 필기노트는 사료를 최대한 넣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어떤 다른 필기노트보다 사료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필기노트보다 사실은 조금 더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게 제 필기노트의 핸드캡이기도 하죠. 근데 조금 몇 페이지 더 두껍더라도 제가 다른 그 필기노트보다 한 1, 20페이지 더 많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저는 사료를 최대한 구석구석에 최대한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 문제에 대한 부담도 조금 줄여드린다. 물론 근데 기본서만큼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넣을 거면 책이 진짜 두꺼워지는 거지. 그죠?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이제 두 번째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단계인데 9월에 기출문제 풀이반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11월에는 단원별 그러니까 기출. 그러니까 이 기출이 연습된 사람들이 실전처럼 연습하는 그 다음 반이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1월. 방문각은 1월부터 실전 동영 연습을 하죠. 그래서 1, 2, 3월 자, 연습해서 4월 9까지 시험에 가셔서 합격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풀이반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문제풀이반에서는 2단계 기출만 하나 소개하면 기출문제만 조금 소개를 드리면 제 기출문제는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것도 제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OMR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출을 보시면 저는 특이하게 보통 이제 문제 밑에 해설 아니면 아예 밑단의 전체 해설 이런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오른쪽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이걸 4단계로 나눈 다음에 오른쪽으로 몰고 해설은 다 여기 모여 있어요. 이 짓을 왜 했냐? 바로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걸 넣기 위해서. 그래서 제 기출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OMR 카드가 따로 있어요. 이 기출은요. 보통 합격생 기준으로 해서 기출 몇 회독 했어요? 이렇게 합격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보통 4회독, 5회독이라고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기출에 비중을 많이 두고 기출 많이 돌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0회독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처음 풀 때가 제일 못할 때거든요. 근데 처음 풀 때 여기에 막 너무 많이 틀리고 여기에 또 뭐 막 꺼있고 또 틀리고 뭐 여기에 또 체크 다 돼 있고 이러면 이게 한 번 보고 끝낼 책이 아닌데 2회독, 3회독 때 오히려 좀 약간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출 푸는 친구들이 이렇게 따로 수첩 같은 거를 준비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안 풀고 답지에다 따로 풀어요. 그래서 거기다 채점하고 그래요. 근데 정말 슬픈 건 뭐냐면 기출 문제는 책은 안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뭐가 없어지냐면 그 첫 번째 풀었던 그 수첩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거 여러분 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제가 올해로 수업한 지 26년 됐거든요. 공무원에서만 16년 됐어요. 제가 여러분 공부하는 거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책에다 넣어주자. 그래서 이건 제 아이디어예요. 제가 처음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한 1, 2회독 정도까지는 여기다 푸시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많이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한 두세 번째 제대로 푸실 때부터 책에다가 푸시고 체크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중에도 가장 중요하고 요즘의 트렌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건 대표 유형이라고 문항에다가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고난도 문제는 지금 이 페이지는 고난도가 없는데 고난도라고 따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그냥 틀려도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출문제 중에 가끔 진짜 튀는 어려운 문제 있잖아. 그쵸? 근데 요즘에 한국사가 실제로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게 대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구나.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아주 이런 대표 문제는 정확하게 연습을 해두셔야 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출에 근거해서 단원별 문풀에서 한 번 더 연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영, 실전 연습하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최종 파이널은 뭐냐면 다시 필기노트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직 직전에 시행을 할 건데 15시간에 끝내는 한국사라 그래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사의 전 내용을 거의 15강 정도의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됐죠? 그래서 처음에 구석기, 신석기부터 마지막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요이기까지 싹 다 처음부터 끝까지. 됐죠? 그래서 가장 많이 압축된 최압축반이야. 그리고 이 반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려면 앞에서 그래도 조금 공부했던 게 있으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 제자들은 제일 많이 듣는 반이에요. 이 반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냥 본인은 이것만 돌렸다. 근데 이번에 시험 봤더니 여기서 그냥 다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이전에 또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학교학생들이 정말 강추하는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과정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처음 시작하는 개념반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에 각 강의들이 개강될 때마다 그 다음에 각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전체 1년 커리큘럼인데 각 강의를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말이 너무 많아지잖아. 그쵸? 네, 그래서 이제 2026년 노보성 한국사 어떻게 준비되셨는지
보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자, 저와 함께 하면 여러분 마지막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험은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실제로 수험 공부를 하면 생각보다 조급해지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그곳에 자, 최대한 빠르게 단기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의 이후에 자, 강의에서 만날 걸 기대하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